얼마 전 발표된 팔란티어의 23년 1분기 실적은 작년 4분기에 반쪽짜리 수익성에서 벗어나 회사의 장기 수익성을 증명한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주가도 20% 이상 상승했죠. 특히 이번 실적과 재무지표를 보면서 팔란티어에 대한 저의 생각도 훨씬 좋게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 독창적인 사업 모델과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죠. 그럼 실적 발표에서 제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비용 구조였습니다. 팔란티어의 작년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매출 4억 4,600만 달러, 매출 총이익이 3억 5,100만 달러, 여기에 판관비가 3억 9,100만 달러로 영업 손실이 3,900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팔란티어는 매출이 17% 증가하는 동안 비용은 5%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사실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 규모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분기당 4억 이상의 매출을 하는 회사니까요. 이런 회사의 비용 구조를 통제해 간다는 건 회사에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비용 구조만 봐도 팔란티어가 앞으로 수익성의 궤도에 접어들었고 영업 레버리지를 통해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기 불확실성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팔란티어는 전년 대비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알렉스 카프도 주주서한에서 이제 연말까지 매분기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이 비용 구조로 봤을 때 팔란티어의 문제점은 결국 매출이었습니다. 이제 4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80% 이상의 매출 총이익률을 갖출 수 있다면 이익이 나는 구조라는 거죠. 과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던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최근에 경기 불확실성으로 자신의 밸류에이션을 큰 폭으로 반납했습니다. 높은 비용 구조로 수익성은 축소되고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면 소비자는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에서 나온 팔란티어의 실적이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해본 고객에겐 가격 저항이 적다는 의미고 비용 통제도 잘 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팔란티어의 상업 고객의 증가입니다. 23년 1분기 155개에 달하는 상업 고객은 불과 2년 만에 고객 수가 7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 상업 고객은 갈수록 증가 추세이고 성장률도 정부 사업 대비 가파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업 고객의 팔란티어 프로그램이 사용됨에 따라 레퍼런스가 계속 쌓이고 있죠. 회사는 최근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제 상업 비즈니스 고객에게 혁신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데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팔란티어를 10년 넘게 사용한 영국 석유회사 BP에게 최근 파운드리 서비스는 석유 생산 비용을 배럴당 14달러에서 배럴당 6달러 미만으로 약 60%까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공유를 했습니다. 이 팔란티어가 가격 결정력을 갖추고 매출 총이익률 80% 이상을 가지고 간다는 말은 사용하는 고객들이 가격 저항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비싸더라도 회사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상업 고객 수가 늘어날수록 매출도 함께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영업활동 후 현금 흐름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사실 매출 1조 가까이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적자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구독 모델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금은 충분한 상태고 세금을 내느니 그냥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조직 확대와 제품 개발에 자금을 쓰기 때문이죠.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사실 흑자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독 모델로 현금은 충분하기 때문이죠. 만약 팔란티어가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단기 순이익이 나는 것 이상으로 이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체의 가장 큰 단점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비와 조직 구성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건데
팔란티어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수요는 팔란티어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사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가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한 곳은 AI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인 AIP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이제 팔란티어는 고담과 파운드리에 이어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AIP를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추가하게 됐습니다. 현재 AI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AI를 통한 문제 해결로 지금까지 레퍼런스를 쌓아왔죠.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공을 통해 기존의 고담과 파운드리 고객에게 AI 소프트웨어인 AIP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교차 판매를 통해 매출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발표한 새로운 인공지능 플랫폼인 AIP에 대한 참여와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AIP가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 동일 고객당 매출 기여도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높은 매출 총이익률이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AIP는 모든 환경에서 정교한 자동화 및 조정을 통해 최적의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AIP를 통해 고객은 파운드리 및 고담뿐만 아니라 더 큰 전략적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신속하게 통합하고 온톨리지를 구축하고 AI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엔터프라이즈 작업을 조율하고 자동화하는 등 강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로 주요 보험회사에서 AIP의 시험판 버전을 배포하고 며칠 만에 창구 처리를 자동화하는 협업 AI 에이전트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AIP가 다른 AI 모델보다 몇 년 앞서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팔란티어의 AIP가 상당히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게 이 팔란티어의 고객층에 기인합니다. 이 팔란티어의 고객층은 정부 사업 분야이거나 상업 고객 중에서도 제조업이나 전통산업,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이 주를 이룹니다. AI를 자체 개발하거나 선도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기존의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진다면 AIP와 같은 추가적인 AI 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AI 같은 신산업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 필요할 텐데 팔란티어가 수주를 더 따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는 팔란티어가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 자체하더라도 장기적인 수익성을 증명한 첫 번째 해입니다. 비용 구조도 확실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실적이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했죠. 하지만 상업 고객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매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줬습니다. AIP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기존 고객에 대한 AI 수요를 만들어낼 겁니다. 알렉스 카프가 얘기했던 어려운 말들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숫자만 보더라도 팔란티어는 작년과 확실히 다른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